바른미래당의 공정분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 이찬열 의원에 이어서 김성식 의원도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손 대표를 옹위했던 측근들이 선도 탈당을 감행하면서 이제 연쇄 탈당의 신호탄이 올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경기도당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바른미래당 상황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당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먼저요. 제가 어제까지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을 지냈는데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드려서 당의 중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입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네. 당 사정이 간단치가 않네요. 네. 사실상 풍전등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타깝지만 인정하고 싶은 것은 이제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붕괴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젊은 지도부, 혁신 지도부, 그러면서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비전 있는 지도부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총장으로서 건의도 하고 진언도 하고 했는데 수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이 안 보이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렇군요. 뭐 한마디로 압축을 해주셨는데 어제까지 네. 당 사무총장이셨다 이런 말씀은 그러면 이제 손학규 대표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신 겁니까? 강제 해임을 당했죠. 네. 당했는데 물론 대표 그것도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은 네. 일단 과정을 보면 당의 그 발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제 진언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저께 열린 최고위원회 이제 저희 당직자들이 안 나갔어요. 네. 근무 태만으로 규정하셨고 당권 투쟁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그 규정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손학규 대표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의 회복과 신뢰 획득을 위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 당이 더 악화되는 그 상황으로 내몰려진 것 같아서 슬픈 마음까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막중한 경기도당 위원장까지 맡아오셨는데 그럼 이 직책도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좀 계속 맡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곳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선거를 원활하게 좀 준비해야 되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의 내홍과 갈등 그리고 어떤 지도력 부재로 인해서 선거 준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네. 실제 저희 당의 상황으로 봐서는 출마자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당 위원장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고 빨리 지도력이 좀 회복이 돼야 출마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좀 총선 준비를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좀 속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 위원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 당이 살아 있어야 도당 위원장 자리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선거도 그 그중심으로 치르는 건데 어떻게 선거를 치른다는 뜻인지요? 향후에. 지금 이제 그저께부로 저희가 이제 교섭단체가 이제 붕괴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절대 다수의 우리 현역 의원님들이 이제 손학규 대표 교체에 대해서 이제 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속히 그 지도부 교체, 네. 그리고 미래 세대를 담보할 수 있는 그 비대위 전환, 이런 부분들이 개진이 되어야 네. 그 자체가 선거 준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경기도 차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선거 준비는 즉각적인 비대위 전환, 그리고 젊고 역동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도부로의 재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은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3당의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역대 우리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봐도 14대 총선 이래로 지난번 20대 총선까지
제3당이 의미 있게 출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만 준비하면 여론조사상으로 중간지대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릇만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이 좀 환골탈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당권파 의원들 또는 주요 당직자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손학규 대표가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결단하라 이런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인데 만약에 손 대표가 이걸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2000년 의원 탈당하셨고 오늘 또 김성식 의원 탈당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셨고요. 네. 네, 내일은 보도에 의하면 김관영 의원도 탈당을 죄송합니다 예고했는데 네. 손학규 대표의 그 대책 없는 리더십이 계속되면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탈당이라는 말은 삼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탈당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정치인들의 행태를 좀 보면 그렇더라고요. 탈당을 할 때 미리 일주일 전이나 3, 4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전, 아무리 최대 시간을 늘려잡아도 하루 전에 이제 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심중에는 굉장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의 그 리더십을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을 계속 이제 유지하시거나 고수하시게 되면, 의원들이 속된 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바른미래당 배에서 내리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위원장님은 비례대표 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탈당해도 의원직에는 무관합니다만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하실 예정이신가요? 본인을 포함해서. 사실 비례대표의 그 제명, 즉 출당 관계는 그 정당 질서에 이제 위배되는 면은 있어요, 솔직히. 네. 그렇지만 우리 당이 처한 그 독특하고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내 의원들의 그 바람이 그렇고 총의가 모아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제명, 즉 출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아직 저는 이렇게 마음을 붙인 건 아닙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저도 조심스럽게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남아서 이른바 스스로 셀프 제명? 네네. 이래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그런 계획이신가요? 법적으로나 제도적 절차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게. 네.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여론의 따가운 눈총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당내에서 총의를 모아서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맞다하고 있고요. 네. 셀프 제명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왜 그렇게 버티고 계실까? 일각의 어떤 모욕감 이런 것까지 감수하시면서 그런데 최근에 그거였구나 하는 얘기가 결국 손 대표가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오늘 또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후에 이제 언론 백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네. 정말 방송이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에 대한 열렬한 그 진정성, 네. 열정, 이런 것보다는 지금 손학규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당권을 좀 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연장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젊은 세력들, 젊은 정치인들과의 통합을 강조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약간 후순위로 밀려둔 채 평화당이라든가 대한신당 등과의 통합, 예전에 그 국민의당을 다시 복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 중심에. 예, 본인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무게중심을 두거나 애정을 갖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태도가 표변했다는 것은 제가 좀 너무 폄훼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당권에 대한 그 고수 집착,
이것의 연장선상이 아니겠나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올곧은 정치인이시잖아요. 네네. 물론 경기도지사도 역임하시면서 참 그 많은 성과를 이뤄내신 훌륭한 정치인이신데 정치 말년에 저는 아름답게 퇴장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니겠나 판단이 들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결자 해지 정신 기대해 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은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가 말하는 이런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움직임에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함께 갈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네. 출신 지역이라든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차이점은 있겠죠. 일부 따라갈 의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정치적인 노선이라든가 가치 철학, 네. 또 뭐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손학규 대표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권에 대한 고수, 이게 대한 그 집착으로 보기 때문에 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손학규 대표께서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뭐 사퇴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그거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각에서는 당권에 대한 고수보다는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지금 바른미래당 내 정치 자금이 100억 정도 규모로 남아있다. 결국은 손학규 대표가 이 보따리를 들고 다른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과 지분 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제 많은 언론에 이제 뭐 100억 정도 이제 예산 자산이 있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는데요. 네. 설사 단돈 1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망과 당원들의 뜻에 맞게 저는 써야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본인의 뭐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뭐 통합 카드를 꺼내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고요.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학규 대표가 올곧은 정치인이시고 정직성과 투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자산을 떠나서 정말 본인이 통합을 해야겠다는 가치와 열정과 철학과 노선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네. 당권을 연장하기 위한 행위로서는 절대 온당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개개인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거치,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배지를 다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각의 보도를 보면 이찬열 의원은 뭐 한국당으로 갈 거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는 지금 무소속으로, 김성식 의원은 무소속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네. 오늘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이제 본인이 이제 무소속의 길을 상당히 강하게 암시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기찬열 의원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자유한국당행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무소속 단계에서 굉장히 저는 고민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간에 그 선배 의원의 그 결정에 저는 좀 존중하고요. 꼭 승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의 바람대로 지금 당을 계속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혹시 남아있는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당의 소속 의원님들 중에서 그 7분 정도요. 네. 그 비례대표 6분에다가 광주 광산을 지역구로 가 있는 권은희 의원님이 이제 7분 포함해서 7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중에서 6분은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6분은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제명, 즉 출당을 시켜주지 않으면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행하는 기형적인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같은 당내에서 이 정치적 상황과 시점이 달라가지고 갈등을 다시 노정하느니 깨끗하게 제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끗하게 제명해야 한다. 제명해 주면은 해당 행위로 제명해 주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차라리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서 아, 예. 본인들이 소신 있게 정치를 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의 제명, 출당이 정당 정치에 위배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네. 바른미래당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독특한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 각자의 그 요구, 그 바램을 반영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주건 해주고 새 출발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참으로 이번 총선의 셈법 복잡해진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계 인사들의 일부는 지금 혁통위, 혁신통합추진위회 쪽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떨까요? 네. 결국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남은 그 세력들이 안철수 신당을 포함해서 합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네네. 지금 협통위에 참여하신 그 전직 의원들도 계시고, 네. 일부 이제 우리 예전에 국민의당 출신 이제 정치인들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안철수 전 대표와 교감은 있었던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제 각자 도생이죠. 네. 이런 상황인데 물론 정치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좀 저조한 지지율을 확보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보수 대통합 대연대 이것도 결국에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임재훈 의원님이 경기도당 위원장이라서 끝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처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더 분명하게 앞으로의 거취를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우리 당이 13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유의사에 맡기면서 제명 당하고 싶은 분들은 당하고 네. 또 그러면서 본인들이 안철수 신당이면 신당, 무소속이면 무소속, 다른 정파면 정파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도 그 길이 열려지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제 정치적 거취와 진로를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선택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임재훈 경기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